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문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어깨 통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또 영하에 가까운 또 날씨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고 우리 환자분들 오시면은 굉장히 또 독감도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고 감기 많이 걸려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또 통증이 너무 심해 가지고 주사를 맞으셔야 되는데 근데 감기 때문에 또 열 나고 막 이래서 주사를 잘 못 맞고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어깨 통증 또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이 안 올라가는 게 인제 어깨 통증이잖아요. 어깨 통증. 근데 이 어깨 통증도 되게 복잡하고요. 어깨 통증마다 또 질환명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고 그리고 쪼끔씩 운동 방법도 달라요. 그거에 좀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또 다 수술이 필요한 것도 물론 아니죠.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적색 경보가 있거든요. 고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채팅창이 열려 있으니까 어깨 통증에 대해서 저는 인제 수술하는 의사는 아니고요. 저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하는데 어깨 통증은 우리 환자분들 치료를 해 드리다 보면은 주사 치료로도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되고 요즘에 좋은 주사 약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질문을 다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운동 방법 다들 비욘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 방법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실은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 방법을 많이 교육을 시켜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근데 워낙에 인제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운동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들 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 방법 공부를 좀 했어요. 실은 제가 운동을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운동 방법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해 봤고 우리 표멜로 님께서 운동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좀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뒤에 이제 쫙 정리한 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어깨 통증과 연관된 다양한 증상들 여기서 본인이 하나라도 본인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깨가 안 좋은 겁니다.' 네. 옷을 입을 때 이렇게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이거는 인제 어깨 통증입니다. 저도 환자분들이 오시면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깨가 아파요."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목이 아픈데 어깨가 아프다고 말씀 많이 하세요. 여기인데 어깨래요. 그리고 인제 어깨인데 등인데 인제 또 "어깨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옷을 입을 때 아프세요?" 이걸 항상 물어봐요, 이거. 음. 그러니까 바벨을 이렇게 운동하다가 아픈 거랑 그리고 퇴행성 변화로 아픈 거랑 요것도 구분을 해 줘야 돼요. 치료 방법도 약간 다릅니다. 네. 그래서 고런 것도 구분해야 되고. 샤워하고 이제 머리를 감으려고 하면은 분명히 들어 올리잖아요. 이렇게 해 갖고 수그릴 때도 어쨌든 간에 팔을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고런 동작 때 어깨가 아프다. 그리고 이렇게 반대편을 씻어야 될 때 어깨를 이렇게 씻을 때 이럴 때 어깨를 위로 들기 어렵다. 이것도 어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이 경추가 아파서 안 좋은 거냐, 어깨가 안 좋은 거냐 요런 걸 구분을 해 줘야 돼요. 물론 두 개가 다 안 좋은 분도 있어요. 자려고 누우면 어깨가 쿡쿡 쑤셔서 힘들다. 근데 요게 경추가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이 누워 있으면 쪼끔 편안해 하세요. 근데 이제 자려고 누우면은 더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깨 문제인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채팅창에 계속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보면은 어깨를 돌릴 때 저도 이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딱 할 때 소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 소리가 나면은 괜찮은가요? 통증 자체가 없으면 그러면은 우선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소리 나는 것 자체가 관절에서 무릎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모든 관절에 인제 초기 증상 자체가 소리가 나는 것부터 시작인 경우가 좀 대체적으로 많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시작은 이제 소리 나는 걸로 관절의 모든 뻣뻣함과 그 염증과 모든 어떤 그 관절 문제의 시작 자체가 소리 나는 거부터일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그런 그 가설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팔을 일정 각도 이상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있다. 이거 충돌 증후군의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충돌 증후군. 그다음에 요런 말씀. 화장실을 갔는데 민망하게 이렇게 뒤처리할 때 좀 불편하다.
뒤로 이렇게 손도 들어서 이렇게 등, 그다음에 속옷 이렇게 채울 때 불편하다. 속옷을 입기 힘들다. 안전벨트 이렇게 착용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두박근 여기 안 좋을 때 안전벨트 착용. 같은 일상생활에 불편이 느껴지는 요런 어깨 통증. 요거는 근데 다 다쳐서 아픈 건 아니잖아요. 요거는 이제 퇴행성 변화와 연관돼서 아픈 그런 어깨 통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구성은요. 어깨 통증의 3대 원인 질환이 있어요. 3대 원인 질환을 말씀드리고요. 실은 다쳐서 아픈 어깨 통증은 실은 급성 어깨 통증이고요. 급성 어깨 통증인 경우는 회전근개가 완전 찢어져서 그래서 파열이 돼서 아픈 거일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찢어진 경우는 급성으로 확 찢어진 그런 경우는 꼬매야 될 가능성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돼요. 수술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약간 배제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해서 우리가 퇴행성으로 어깨가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 이런 거 위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하더라도 좀 잘못 어깨를 운동해서 다치게 되는 좀 약간 잘못 써서 다치는 어깨 있죠. 그런 종류의 막 급성으로 확 이렇게 다쳐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거보다는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깨 통증의 3대 원인 질환, 그 다음에 각 질환별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뭐 치료도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좀 구분해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당연히 수술하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어깨도 자꾸 건드릴수록 아깝고 퇴행성 변화도 조금씩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은 있어요. 그거는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게 제일 궁금하시죠?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운동 방법. 최소한의 어깨 관리로 어깨 통증을 극복하기. 제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소한의 관리 방법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레드 플래그, 이게 빨간색 깃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럴 때는 그래도 좀 가셔야 됩니다. 라는 이런 사인들. 요거는 섣불리 넘기지 말아라.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조금 또 채팅창 많이 올려주고 계셔서요. 좀 먼저 좀 보고 넘어갈게요. 표멜로님께서 또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사무직인데, 그러니까 이 어깨가 저도 실은 조금 안 좋아요. 저도 오른손잡이인데 저 어깨가 좀 더 안 좋아요. 컴퓨터 요즘 많이 쓰면서 뭐 이런 것도 다 안 좋고 운전하시는 분도 어깨 안 좋거든요. 30대 초반 사무직. 요새 갑자기 이유 모르게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 운동 방법을 배우고 싶다. 막무가내. 그러니까 풍차 돌리기 막무가내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증이 되게 심한 그 시기에는 어깨에 염증이 내부에 있는 거예요. 어깨 관절은 되게 좁은 공간 안에 굉장히 많은 구조물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뼈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 뼈의 그 생김새가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생김새가 다른데 그것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회전근개가 4개가 들어있고 그 회전근개 사이에 또 이두박근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고 거기에 또 캡슐이 막 이렇게 싸고 있고 거기를 또 이제 서로 걔네가 360도로 회전을 하잖아요. 어깨가 풍차처럼 회전을 하는데 걔네가 또 부드럽게 회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이렇게 또 점액들이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걔네들을 가뜩이나 이제 막 달아가지고 염증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풍차 마냥 돌리면 그러면 염증이 더 악화되는 거죠. 점액종에 염증이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 돌리지 않고 이렇게 근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종류의 운동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거를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그다음에 세상만사님께서는 어깨에 바벨을 올리다 보니까 그쵸? 이제 저도 이제 PT 받으러 가다 보면 이제 바벨 운동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무거운 거 자꾸 들라고 하는데 전 못 들어요. 그래서 그냥 제일 작은 거 드는데. 어깨 쪽에 멍이 들었다. 근데 바벨 만드는데 멍이 드는 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거는 뭐 아스피린 같은 거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은행잎제제 같은 거 드실 때는 또 멍이 좀 잘 들 수는 있겠죠. 다른 분들보다는 더 멍이 잘 드니까요. 뻐근한 느낌이 있고 갈비뼈 전체적으로 뻐근한 느낌이 든다.
너무 심하게 드신 거 아닌가요? 그거는 바벨을. 그 정도면은 이게 어깨가 그냥 어깨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깨가 원래 관절이 3 개가 있어요, 어깨에는. 근데 어깨에 그 관절이 3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어깨의 4번째 관절이라 그래서 어깨를 갈비뼈에 연결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너리한 그런 관절을 4번째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는 어깨와 갈비뼈를 연결하는 그런 관절입니다. 이게 뻐근한 느낌이 든다. 근육통이라고 그냥 넘기면 되는지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너무 과하게 드셨네요. 예, 이거는 그냥 조금 우선은 초반에야 뭐 이제 조금 근육 이완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그러니까 타이레놀 계열 그리고 또 근육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약 종류를 좀 드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약을 먹기 전에 뭐 이렇게 찜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파스를 붙여준다든지 그런 외용제를 먼저 쓰는 거를 권장을 먼저 드려요. 근데 이제 그렇게 2, 3일 정도를 지내보셔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먹는 진통제를 먹어볼 수 있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또 물리치료를 받아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래도 안 되고 통증이 점점 악화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사진을 찍어보고 전문가랑 한번 상담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 어깨의 4번째 관절이 무리가 온 겁니다. 어깨에 뼈와 뼈가 맞닿는 게 이제 관절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근데 그 갈비뼈와 어깨가 연결이 직접 되진 않지만 거기도 이미지너리한 관절이다. 그래서 상상 속의 관절? 예. 근데 그것도 실제로 펑션을 하는 관절이에요. 그래서 그 4번째 관절이 좀 손상이 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정직한 세상님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가 너무 굳어 있다. 그거는 이제 관절염 가능성이 꽤 있어요. 아침에 어깨가 너무 굳었다. 팔이 거의 안 들린다. 그러면 오십견, 동결견 가능성도 꽤 있네요. 한 10분 정도 움직이면 조금씩 풀린다. 근데 풀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이게 동결견이냐, 그냥 일반 관절염이냐, 뭐 이런 것도 연세도 중요하고요.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관절의 그 가동력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런 거. 관절 가동력이 아예 안 나온다. 반대편 손으로 들어 올려도 안 나오는 지경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동결견에 가깝고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풀어주면은 조금 어깨가 뻐근하고 굳어있긴 하지만 좀 풀어주면은 움직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깨 관절염을 좀 더 어깨 주관절. 관절의 관절염 자체를 좀 더 의심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뭐 구분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최지선님께서도 회전근개 파열과 충돌 증후군으로 치료 중이다. 보통은 충돌 증후군이 먼저 오고요. 그러면서 회전근개 파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치료를 거의 이제 받고 나아갈 무렵에 왼쪽 어깨가 아파서 왼쪽을 치료를 하고 계신다 말씀 주셨네요. 치료 중에 다시 오른쪽이 아파질 조짐이 보이는데 뭐 그거야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뭐 어깨라는 게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목이 아픈 경우는 되게 많고요. 척추라는 거 다 연결돼 있잖아요.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어깨 아픈 분이 오른쪽이 안 아플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되게 유전이고요. 이게 체형이잖아요. 체형. 어깨도 엄마한테 받는 어깨, 아빠한테 받는 어깨라니까요. 그리고 또 한쪽이 나았는데 그게 나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퇴행성 변화라는 건 우리 환자분들이 나는 왜 안 나아요? 이렇게 치료 많이 받는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제가 속으로 환자분 이게 낫는 병이 아닌데 어떻게 낫는다고 자꾸 물어보나요? 라고 말씀을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참으로. 이게 본인의 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거기가 닳았잖아요. 그리고 또 뼈가 그렇게 닳아버리고 그리고 좀 변화가 온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우리는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한쪽 이게 좀 치료가 돼서 어느 정도 괜찮아졌죠. 꼭 그래요. 이렇게 치료를 잘 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돌아가셔서 많이 좋아졌네? 하고 또 막 써요. 그쪽 어깨를. 그러면서 막 또 일을 하신다니까요. 또 어머님이나 이제 우리 좀 이렇게 또 신나서 막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 또 아파져요. 그리고 나서 또 오셔가지고 다시 아프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낫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이제 우리가 염증을 완화시켜서 일상 활동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이렇게 좋아지게 기능을 좋아지게 만든 거예요. 염증을 줄어들게 만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본인이 다시 좀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관리를 또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우리 몸이 젊어진 게 아닌 이상 재생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50대 홍도님께서는 50대면 이제 딱 뭐 50견 뭐 이렇게 올 나이죠. 제일 많이 오는 예전에야
50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요즘엔 뭐 50대만 50견이 오는 건 아니고요. 어깨 통증으로 팔이 안 올라간 지 2달이 되었다. 옷을 입을 때 불편하다. 근데 이거를 2달이나 방치를 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깨가 2달이나 방치를 하면 그만큼 또 어깨도 굳어버려요. 그래 가지고 뒤에서 이 50견, 동결견 요거 치료하는 거 비수술적 치료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유착도도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돌릴 때 이게 저희가 강제로 막 돌릴 때 그때 좀 힘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또 인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동결견도 스르륵 풀리는 그런 시기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그렇다면은 이거를 인제 그 관절 영역을 이제 좀 어느 정도는 풀어주기 위해 본인이 노력을 하시긴 해야 돼요. 예, 고 시기 다 초반엔 통증이 심했을 건데 근데 인제 그 시기 통증이 심한 시기가 지나가면은 굳어있는 시기만 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가동력을 넓히기 위한 운동을 해야 되는 시기고요.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뭐 의학의 힘을 빌려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제로 그 굳어있는 거를 이렇게 좀 벌려서 뜯어주는 그런 종류의 시술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좀 먼저 노력을 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시 좀 돌아와서요. 어깨 관절의 기본 구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상식을 조금 알고 가자 요런 의미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근데 뭐 그냥 간단해요. 어깨에 여기 앞에 있는 뼈 요게 쇄골 우리가 쇄골이 또 이뻐야 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쇄골. 그리고 이렇게 쇄골이 이제 일자가 되게 하기 위해 되게 노력하죠. 이렇게 쇄골이 일자가 되기 위해 빗장뼈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등에 있는 인제 날개뼈, 등뼈. 예, 이게 등뼈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인제 상완골. 이게 들어 올리는 뼈 이거 상완골. 이렇게가 이제 3개가 어깨를 이루는 뼈입니다. 이게 여기서 요 빗장뼈와 요 앞에 가슴뼈, 앞가슴뼈가 서로 연결되는 부위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빗장뼈와 이 상완골 여기가 서로 인제 붙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서 관절염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견갑골 그러니까 이 등뼈 있죠. 등뼈와 상완골이 서로 만나는 고 부위 그게 바로 주된 어깨 관절이기는 해요. 되게 넓은 운동 범위를 가졌어요. 아까 풍차 돌리기를 했다고 하셨죠. 360도 회전이 가능한 게 우리 몸의 관절 중에 거의 유일하게 어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유연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안정성도 필요합니다. 안정성. 그게 무슨 얘기냐? 어깨가 360도 회전이 막 되는데 덜렁덜렁거리면 안 돼요. 이렇게 친구 중에 어깨 빠지는 친구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실은 어깨 빠지는 제 펠로우가 있었어요. 제 그 펠로우. 근데 그 친구는 어깨가 완전 빠지는 건 아니고 서브룩세이션이라 그래서 부분 탈구였어요. 부분 탈구. 그래서 그 친구가 어깨가 탈구되는 걸 이렇게 보여줬는데 정말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툭 하고 이렇게 빼서 보여주더라고요. 별로 아프진 않대요. 근데 그게 습관성 아탈구 뭐 이래 가지고 보여주는데 그게 자꾸 그렇게 아탈구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뼈가 망가져요, 뼈가. 어깨는 누군가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저는 골프를 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이렇게 골프공이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촉에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골프공이. 그런 것처럼 되게 불안정한 곳에 어깨뼈가 얹어져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 속에 그거를 캡슐로 싸고 있어요, 인대가. 이렇게 싸고 있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대가 약하면 어깨가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인대가 헐렁하면. 네. 그래서 인대가 단단해야 된다. 이런 어깨의 상태 변화를 결정짓는 2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퇴행성 변화고요. 이런 퇴행성 변화를 막 촉발시키는 요소가 바로 다치는 거예요. 다치는 거. 뭐 자동차 사고도 다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테고요. 그리고 넘어져서 쾅 찢는 거 이런 것도 다치는 거가 될 테고 우리 인제 막 뭐 20대에 무리해서 운동을 푸시업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깨 다치는 것 중에 하나고 막 갑자기 40대 50대 때 뭐 어깨에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피를 받은 거죠. 그래 가지고 막 여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막 운동을 해 갖고 다쳐 가지고 오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여기 피가 차 갖고 오시는 분도 제가 봤다니까요. 푸시업을 100 번을 했대요. 그래 가지고 이두박근에 피가 차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결국 외상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가 결국에는 어깨가 다치는 게 이런 퇴행성 변화를 촉발해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어깨 관절의 기본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네. 자, 그러면 어깨 통증의 3대 원인 질환은 과연 뭘까 궁금하시죠? 네, 어깨 통증의 3대 원인 질환은 아까 어깨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그 힘줄이 있다 그랬어요. 근육이 인제 뼈에 가서 관절에 가서 붙는 게 힘줄이에요. 그게 회전근개라는 그런 아이들인데 4 개의 회전근개가 있고 그 회전근개가 찢어지는 질환이에요. 회전근개가 찢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까 다쳐서도 찢어진다 그랬고요. 그리고 회전근개가 또 퇴행성 변화 중에 하나는 거기에 이렇게 칼슘 덩어리가 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석회성 건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주시기로 잘 안 움직인다 그랬죠. 어깨가 뻣뻣하다, 굳어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우리는 쉽게 오십견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50대 때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오십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뭐 50대에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60대에도 생기고 저는 40대에 생기는 분도 봤고요. 50견 근데 50대에 생기더라. 동결견 어깨가 굳어버려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근데 어깨에는 요런 질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외에 되게 어깨에 질환이 되게 많고 보면은 주요 구조물들이 어깨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깨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 중에 뭐 요런 문제가 없더라도 근육이나 자세 우리가 이제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 이런 거. 또 컴퓨터 이러고 있는 거, 운전도 이러고 항아리 자세 이러고 있는 거.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라운드 숄더가 어깨의 충돌 증후군을 많이 야기한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충돌 증후군이 되면은 어깨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회전근개 파열을 더 촉발할 수 있다. 요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도 아까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고 이두박근 건염 그 외에 뭐 점액낭이 있다 그랬는데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거기 염증도 생기고요. 또 디스크도 어깨랑 헷갈릴 수 있다 그랬고 또 경추에도 관절이 있거든요. 얘네도 아프면 어깨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내장 맞아요. 심근경색 얘네도 어깨로 통증을 유발해요. 네, 뇌졸중, 후유증 요것도 어깨로 통증 유발합니다. 네, 요런 것들이 다 어깨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더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질환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또 같이 또 채팅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하나씩 볼 건데요. 전진애 님께서 어깨나 팔꿈치가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나요? 뭐 정형외과 선생님도 잘 보십니다. 정형외과도 잘 보고요. 근데 인제 어느 과를 가든 그러니까 근골격계를 보는 데를 가시는데 어깨나 팔꿈치나 그냥 주사를 맞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무조건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접근을 하는 거가 중요해요. 그리고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때 무조건 주사를 맞는 권장을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사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초음파로 이렇게 가입 초음파를 통해서 주사를 맞는 거가 더 좋습니다. 통증의학과를 가야 되는지 두 과의 차이를 모르겠다. 보통 인제 대학병원에서 그 정형외과는 인제 수술 위주로 많이 트레이닝을 해요. 그리고 통증의학과는 보통은 수술은 안 하고요. 이제 시술 위주로 주사 치료 위주로 많이 이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는 어떻게 트레이닝을 받았는지 그분의 좀 트레이닝 히스토리 뭐 요런 거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이분이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트레이닝을 기존에 받아왔는지 뭐 자격증이 좀 뭐가 있는지 요런 거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꼼꼼하게 챙겨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번에 권희 님께서는 잠을 자다가 어깨 쪽이 아팠다. 잘 때 어깨가 아프면 어깨 자체의 질환인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어깨에 담이 결린 듯이 아파요. 그러면은 물론 뭐 어깨에 담이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근육통 자체일 수도 있지만 어깨 자체의 질환일 가능성도 꽤 높아요. 예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어깨에 담이 결리듯이 아프다. 근데 이게 어깨 자체의 질환인지 아니면 근육 자체만의 문제인지 뭐 그거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픈
되게 염증이 심하게 온 어깨 쪽으로 이렇게 쪼그리듯이 자는 거는 좋지는 않겠죠. 뭐 그런 거를 피하도록 말씀은 드리고요. 라운드 숄더 뭐 요것도 당연히 아까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를 풀어주는 운동 종류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깨의 회전근개를 강화시키는 운동 종류들이 중요하다. 휘두르는 운동을 뭐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어깨를 이렇게 고정을 한 상태에서 등척성 운동들 하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밴드를 사용하는 운동들, 뭐 이런 것들도 재활 운동에 속하고요. 맨 처음에 어깨를 붙이는 운동부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90도로 드는 운동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0도 올려서 또 드는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잭 기타님께서는 테니스 서브를 1년 동안, 아이고, 테니스 서브 맞아요. 테니스 서브랑 그 동작, 그 야구에서 이렇게 그 던지는 동작, 그거가 이제 어깨에 그 레이브룸 테어 그쪽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깨에 그 보들보들하게 이렇게 어깨를 딱 잡아주는 그런 그 와순이 있거든요. 국계와순. 거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동작이에요. 1년 동안 연습을 했는데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그렇게 들었다고 말씀을 주셨고 아예 운동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깨 테니스 서브 근데 굉장히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저는 되게 오래전에 테니스 조금 쳐보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의 강도로 뭐 운동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전근개가 또 부분 파열이 있고 완전 파열이 있거든요. 완전 파열이라고 하더라도 운동을 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네. 뭐 운동을 아예 그만둬야 되는 그런 뭐 그렇게 불행하게 아예 그냥 단정 지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다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요즘에 재생 주사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주사 맞으시면서 충분히 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움직일 때가 아니고 누워 있을 때, 걸을 때 등등의 오른쪽 어깨가 쑤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통증이 없을 때도 있는데 수영할 때도 어깨가 아프진 않다. 수영하는 동작은 자유형, 배영, 뭐 저병, 평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팔을 꽤 많이 휘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영은 실은 어깨가 급성으로 안 좋을 때는 많이 권장하는 운동은 아니기는 해요. 네. 근데 헬스할 때도 특히 아프지는 않다. 무슨 문제일지 소염진통제 한번 먹으면 통증이 사라진다. 오른쪽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 근데 어깨 자체를 많이 이렇게 휘두르는 동작을 해도 별로 아프다고는 안 하시네요. 그러면은 오히려 다른 쪽의 문제를 좀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가 오히려 예를 들어 뭐 경추의 뭐 관절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누워 있을 때, 걸을 때 등등 오른쪽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 근데 누워 있을 때도 아프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오른쪽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 네, 조금 복합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깨를 휘두를 때 통증이 별로 없다라고 하니까 어깨 자체의 통증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네, 요거도 좀 복잡하긴 합니다. 네, 검사를 또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음 편한 하루님께서는 가끔 전기가 지나가는 듯한 찌릿한 통증, 어깨 앞쪽에서 손끝까지 번진다. 이런 신경 증상은 어깨 문제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저렇게 뭐랄까 날카로운 통증이요. 그게 회전근개가 파열돼도 조금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저런 날카로운 통증이 뒤에 이제 디스크 증상하고 좀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우리가 왜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 손잡이 잡고 있을 때 요렇게 좀 편안하다. 요런 느낌이면은 그러면은 디스크 증상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누워 있을 때 조금 더 편안하다. 그러면은 목에서 오는 디스크 경추성 증상인 거죠.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요런 증상인 게 높은 거고요. 그리고 어깨 앞쪽에서 손끝까지 번진다. 날카롭다. 그러니까 특정 부위만 따라서 그렇다. 근데 요게 또 어깨 한 부분을 눌렀을 때 굉장히 찌릿하고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또 이두박근이 물이 찬다든지 요래도 전기가 지나가듯이 그 부위가 찌릿하게 아니면 회전근개가 파열돼도 그 부분이 찌릿하게 날카롭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파란 하늘님께서는 이렇게 팔을 쭉 뻗다가 어깨가 확
걸리는 느낌. 그거는 이제 충돌 증후군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회전근개가 그러면서 또 마모가 되면서 파열이 오는 거거든요. 가만히 두는 게 좋을까요? 근데 팔을 쫙 뻗으면서 어깨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다. 근데 있었다는 거는 맨날 그러는 거는 아니고 가끔씩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검사를 좀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깨 충돌 증후군을 좀 확인해 볼 수도 있겠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려면 초음파를 찍으면서 다이나믹하게 검사를 해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 동작에서 그 어깨가 걸리는 부위에 또 염증이 또 특별히 더 차기도 하거든요. 염증 그 점액종이 거기에 요렇게 좀 더 물이 차기도 해요. 고런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특별하게 그 힘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시켜주는 그런 재활 운동 같은 거를 계획을 세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좋을지 글쎄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케어를 할 필요가 있겠고, 증상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야 그대로 일상생활을 유지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님께서는 온찜질을 하면은 나아지는 것 같다가 금방 다시 붓는다. 저거는 이제 염증은 없고, 그냥 이제 염증은 없는 종류의 아마 동결견.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종류의 동결견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열자극이 일시적으로만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열자극이야 이제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풀어주는 정도의 도움이 되는 거죠. 외부에서 그냥 간단한 물리치료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마흔님께서는 진통제나 파스는 효과가 거의 없다. 근데 어깨가요, 생각보다 먹는 약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어깨 자체의 병변이 확실하게 있는 분들은 저도 먹는 약 자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요, 얼마든지 처방을 해드리죠. 근데 진통제 자체의 효과는 어깨에만 진통제가 딱 가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그래서 진통제를 효과가 없는 거는 맞아요. 네, 이렇게 효과 아예 없다기보다는 먹는다고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팍 오는 거는 아니다. 그거는 맞아요. 주사 치료는 바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깨에 주사를 놓는 겁니다. 주사 안에 들어가는 약이나 근육이나 힘줄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약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뒤에서 또 강조드릴 말씀은 그 약에 대해서 스테로이드 있잖아요. 뼈주사 소위 말하는 거. 그거는 염증 자체를 확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쫙 맞았을 때 붓기를 쫙 빼주면서 통증이 확 줄어드니까 와, 이거 신기하다 이러면서 다음에 그 주사 또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걔는 회전근개 같은 힘줄에 자꾸 맞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달랑달랑 붙어있던 아이가 당장은 염증이 없어지니까 되게 좋아요. 통증이 다음날 쫙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 주사 한 달 있다가 다시 좀 아프니까 또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두세 번 맞다가 계속 팔을 쓰잖아요. 나중에 달랑달랑 남아있던 아이가 또 끊어져요. 그 회전근개가 완전 파열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맞으시면 안 되고 그 염증을 살짝 줄여줄 수 있으면서 그 아이들을 강화시켜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약들로 근육이나 힘줄에 맞으셔야 됩니다. 그런 약제들이 결국엔 DNA 주사라든지 콜라겐 주사라든지 거기에 맞는 약제들이 결국엔 프롤로 주사, 요런 약제들이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회전근개 질환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회전근개 질환. 파열과 석회가 쌓이는 게 있어요. 회전근개란 뭘까요? 회전근개. 어깨를 움직이는 4개의 주요 힘줄입니다. 실은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이 이거보다 더 있기는 한데, 이제 어깨의 주관절에 딱 붙어서 얘네를 주되게 움직이는 힘줄이에요. 그리고 요 사이에 또 요 회전근개를 뚫고 지나가는 이두박근이 있어요. 이두박근. 얘도 또 참 골치 아픈 아이 중에 하나예요.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뽀빠이 근육, 이두박근. 근데 이 어깨를 움직이는 4개의 근육 중에 제일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극상근이라는 아이예요. 극상근.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드는 아이. 이렇게 드는 얘가 극상근이에요. 이렇게 드는 아이. 그래서 어깨가 회전근개 파열이 오면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이게 드는 거예요. 이거. 극하근은 뒤에 붙어 있는 아이. 또 소원근도 약간 뒤에 붙어 있어요. 등짝에. 그다음에 견갑하근은 이 가슴 여기 앞쪽. 이쪽에 붙어 있는 아이입니다. 주요 문제의 발생은요. 맨 처음에는 달아요. 얘가 마찰로 인해서 닳고 아무래도 충돌 증후군 때문에 마찰로 닳아요. 그다음에 닳으니까 자꾸 열이 이렇게 닳아서 열이 발생하고 염증이 생기겠죠. 염증이 막 닳아서 생기니까 닳아서 얇아져요.
얇아지면서 찌지직하고 찢어져요. 그게 이제 충돌, 염증, 부분 파열. 그러면서 인제 결국에는 완전 파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제 완전 파열까지는 여기선 되도록 안 다루려고 하고 부분 파열까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증상은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을 때 특정 각도에서 날카로운 통증, 충돌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여기서 '아!' 하고 아픈 다음에 다시 인제 슬슬슬 들면은 들어 올려지기는 해요. '아!' 하고 아픈 다음에. 날카로운 통증, 쏘는 듯한 통증, 팔을 위로 올리긴 어렵지만 올라가긴 해요. 네,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밤에 더 아파요. 힘이 빠지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지만은 힘이 실제로 이렇게 한번 잡아 보세요. 내 손 잡아 보세요. 하면 잡아요. 꽉 쥐어 보세요. 하면 쥐어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엔 좀 힘이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환자분들은 표현을 하지만 검사를 해 보면 실제로 힘이 확 빠지지는 않습니다. 네, 고런 정도예요. 자, 고런. 근데 그럼 이 회전근개는 왜 찢어지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결국에는 뭐 다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로 다 설명은 그렇게 퉁칠 수가 있어요. 퇴행성 질환입니다. 늙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특정 상황 속에서 닳고 마모, 마찰, 염증이 생기고 막 붓고 약해지면서 이렇게 얘가 탄력이 고무줄처럼 탱탱하게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탄력이 떨어지면서 부분적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또 어느 부위에는 또 석회가 생기고 칼슘 덩어리. 그러면서 이 뼈가 사람마다 생김새가 달라요. 원래는 요렇게 날쌍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여기가 조금 더 뚱뚱하게 좀 더 두꺼운 부위들이 있거든요, 두꺼운 분. 그런 분들은 요 극상근이 왔다 갔다 할 때 팔을 들었다 놨다 할 때 들을 때 여기 또 잘 걸려요.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일으킨다. 회전근개 질환의 부분 파열을 함께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썰을 푸는 거죠, 썰을. 근데 뭐 다 이제 결국에는 다 유추가 되는 겁니다. 유추. 그래서 아까 그럼 어떤 병원에 가야 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음. 어깨는 제대로 주사를 맞으시려면 초음파를 잘 보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초음파. 우리가 통증을 주사를 놓는 병원이 초음파가 우리나라에 2000년대 초반부터 들어와서 통증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어디서든 2000년도 중반 중후반 요때부터 이제 초음파가 도입이 됐습니다, 통증 영역에. 근데 가장 먼저 제일 많이 확산이 된 게 어깨예요. 그 얘기는 뭐냐? 어깨 부분이 초음파를 보기가 제일 쉬워요. 그리고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어깨 부분은 초음파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또 가장 또 효과가 좋습니다, 초음파로 치료를 하면. 초음파를 제대로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 초음파로 어깨를 치료하면 환자분들은 제대로 된 어깨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진단도 잘 내릴 수 있어요. MRI를 찍으면야 뭐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초음파를 사용해서 주사를 맞으면 뭐 이게 진단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치료는 정말 굉장히 정확하게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초음파. 얘가 뭐 이렇게 까맣고 뭐 하얗고 뭐 다 뭐 이상해요. 뭐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냐? 울퉁불퉁해요, 여기가. 울퉁불퉁. 이게 문제예요. 울퉁불퉁.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안 돼요. 원래는 이렇게 매끈해야 돼요. 요렇게 매끈, 깔끔, 매끈. 근데 여기 울퉁불퉁하죠?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나름 매끈해야 돼. 이것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나름 이렇게 매끈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볼록하고 꺼졌죠? 이런 거. 이런 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록하게 꺼졌으면 푹 하고 꺼지면 '아, 여기가 좀 찢어진 것 같다.' 요런 우리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기가 찢어졌구나.'라고 인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 요런 게 바로 인제 '칼슘이 덩어리져 있구나.'라고 인제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이게 쪼끔 부어 있는 것처럼 마치 보이기도 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심해 보이진 않아요. 그냥 여기만 살짝 조금 찢어졌구나, 끝부분이. 요 정도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분은 완전 찢어졌어요. 여기가 완전 푹 꺼졌죠. 푹 하고 딤플링, 보조개처럼 푹 들어갔죠. 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완전히 얇아져 버렸죠. 요렇게. 이분은 완전히 풀 thickness라고, 이건 완전 파열이에요, 이분은. 완전 파열.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진단이 나왔고
이분 같은 경우도 여기가 완전 울퉁불퉁 난리가 났죠. 울퉁불퉁, 울퉁불퉁. 여기 석회도 팍 껴져 있고. 이분도 보면은 이거 다 석회예요. 여기 하얀 거 이거 다 석회. 석회가 껴져 있고. 그래도 이분은 이게 지금 찢어진 거예요. 이 속에서. 이 위에는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고 이 속에서 찢어진 그런 어깨. 뭐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석회성 건염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같이 조금 채팅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잭기타님께서 아까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 조금 더 질문을 주셨네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거죠? 네. 근데 의사 선생님마다 의견이 다르다. 힘줄이 다시 붓기도 하나요? 부분 파열이라고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아직은 일부가 남아 있는 거예요. 부분 파열도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부가 파열된 거잖아요. 반이 파열이 됐는지 3분의 1이 파열된 건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많이 파열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파열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끝부분이 파열된 경우 아니면 가운데가 파열된 경우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힘줄이 다시 붓기도 하는지 붙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요. 이미 파열된 거는 퇴행성 변화기 때문에요. 그거는 다시 붙는 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찢어진 채로 살아야 되나요? 라고 되게 절망스럽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근데 뭐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리겠는데 근데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운동 그러니까 좀 강화 운동을 하면서 더 건강하게 더 강화시켜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부분 파열이 있고 이제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강화시키고 건강하게 그 부분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를 명심을 하시고요. 남아있는 부위를 더 강화시켜 줄 수 있어요. 예. 완전 파열이 되지 않게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를 피하시고 운동 요법으로 재활운동 요법으로 그 부위를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힘줄은 다시 붙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아직까지는 뭐 재생 얘기를 하고 뭐 제가 이제 콜라겐이 딱풀 역할을 한다고 환자분들한테 설명은 드리는데요. 근데 뭐 그렇다고 걔가 뭐 기존에 있던 찢어진 아이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 하는데 기존에 이렇게 찢어진 거를 걔가 수술로 꼬매지 않는 이상은 걔가 다시 정말 이렇게 스르륵 쩍 하고 붙는다? 그거는 그런 근거는 아직까지는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다음에 민유엔 님께서 수영할 때는 어깨가 안 아프다. 그리고 팔을 돌릴 때는 좀 아프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에 따라 아프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 자세. 그러면은 회전근개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근육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수영도 자세에 따라 뭐 배영, 뒤로 돌릴 때 아니면 접영 뭐 어떤 동작에 따라서 뭐 아프다는 거잖아요. 차에서 뒷자리 짐을 줄 때 이렇게 꺼낼 때 이렇게 짐을 이렇게 꺼낼 때 그리고 팔뚝 쪽이 아프다. 팔뚝 쪽. 이쪽이 아프다는 거잖아요. 이두박근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두박근 만약에 병원을 추천하면 정형외과를 가야 하나요? 통증의학과를 가나요? 뭐 두 병원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뭐 저는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만 초음파를 잘 보는 병원 어깨 쪽은 초음파가 중요하니까요. 그걸 잘 보는 병원이 중요하고요. 그 치료를 하는 선생님의 그 트레이닝 백그라운드를 좀 한번 살펴보시고 뭐 좀 자격증을 잘 보시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아르믹스 주사액 뭐 아르믹스 주사액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통증을 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나름 뭐 꽤 학회도 많이 다니고 해외 학회에서 미국에서도 강의하고 유럽에서도 강의하고 다 강의를 합니다. 근데 아르믹스 주사액은 실은 에비던스라 그러죠. 근거 의학에 입각했을 때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르믹스 주사액이라는 게 제가 금액도 잘 모르겠고 아르믹스 주사액의 원리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권장은 뭐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전혀 뭐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썬님께서는 지난 3월 의원급 병원에서 초음파 엑스레이 검사로 50견 진단을 받았다. 뭐 엑스레이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50견은. 50견 진단을 받았고 염증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를 총 2회 맞았다. 50견에 실은 저는 스테로이드를 별로 권장을 하고 싶진 않지만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실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2회를 맞았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지냈는데 도수치료는 비싸서 안 받았다. 뭐 그쵸. 도수치료 좀 비싸죠. 맞아요. 그다음에 스트레칭과 의료용 전기주사
정기 조사기 치료만 받는 중이다. 이게 만약에 뭐 본인이 이제 좀 의지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집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를 이제 본인이 좀 열심히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찾아서 하시면서 뭐 극복을 할 수 있는 게 50견이기는 합니다. 왼쪽 어깨인데 언제나 완치가 될까요? 환자분들이 맨날 물어봐요. 언제쯤 좋아질까요? 근데 이제 환자마다 너무 달라서 뭐 언제쯤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끈듯이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문제긴 합니다. 뒤에 이제 50견 얘기가 회전근개 요 석회 다음에 50견을 말씀드릴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2년도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2년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 전에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도 다 50견을 겪었겠죠. 예전에 뭐 더 많이 겪었겠죠. 일을 더 많이 하셨을 테니까. 생각해 보면 뭐 그분들도 한번 어깨가 굳은 다음에 뭐 이런 치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다시 어깨가 풀렸을 거죠. 2년이 지나면 다 풀리니까. 그러니까 또 그러고 잘 지내셨겠죠. 근데 그래도 길게 가는 경우가 2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문헌상. 그리고 보안직으로 상황실에서 인터폰을 하도 많이 그러니까 받아 처리하는 업무 탓으로 왼팔을 비트는 동작, 그리고 왼팔 상단이 아파서 시작된 것 같다. 격일제로 수면 부족 탓일까? 네, 맞아요.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상황은 통증의 50%를 차지합니다. 예, 수술을 해야 되는지. 50견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상생활에 만약에 문제를 많이 초래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근데 실은 수술까지 가는 걸 고민을 하신다면요. 그렇다면은 MRI를 한번 찍어 보시는 거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50대 중반이면은 아직은 많이 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MRI를 찍어 보시고요. 그리고 수술은 좀 고민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서 비수술적인 치료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비수술적인 치료도 같이 상담을 받아보시고 각각의 장단점을 얘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솔라테 빗대님께서 어깨에 문제가 있으면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쑤시는 느낌. 근데 어깨부터 팔꿈치가 이 앞쪽도 있고요. 이 뒤쪽도 있잖아요. 그쵸? 당연히 쑤시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두박근에 문제가 있으면은 어깨 앞쪽. 그러니까 손바닥을 이렇게 앞으로 내놨을 때 어깨 앞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두박근은 요렇게 손바닥을 앞으로 내놨을 때 앞쪽으로 쑤시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거의 맨날 쑤신다. 근데 쑤시는 느낌이 가만히 있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도 쑤신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목의 문제도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목 쪽에 경추성으로 경추에 디스크나 아니면 경추에 뭐 협착증, 신경공 협착증 요런 것들이요. 그리고 목을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꺾을 때 더 아파지는지 요런 거를 한번 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형외과에서는 나중에 초음파를 보자고 했다. 왜 나중에 당장 정형외과를 방문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 봐야지 왜 나중에 보자고 했을까요? 그거는 이상한데. 운동은 안 하고 30대 중반이다. 근데 나이가 너무 젊으신데 왜 그리고요. 30대 중반이고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쑤신다. 그러면 근육의 문제일 가능성. 그다음에 거의 맨날 쑤신다. 그러면은 어깨 자체보다는 경추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초음파를 나중에 볼 이유가 전혀 없죠. 있으면 당장 봐야죠. 그거는 이상하네요. 네. 그리고 푸딩님께서는 왼쪽 어깨 회전근개가 80%가 부분 파열이 됐다. 그러면 20% 남아있는 거죠. 지금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절대 맞지 마세요. 콜라겐 주사를 한 번 맞으셨다. 콜라겐 주사는 괜찮아요. 그거 잘 맞으시면 좋겠고 재생 주사를 6회 맞으셨다. 약물 치료를 받았다. 통증이 근데 맞아요. 콜라겐 주사랑 재생 주사 자체는 통증 자체를 확 줄여주진 않아요. 한 번 맞는다고 뭐 줄여주지도 않고 그거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몸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는 기분으로 맞으시는 거죠. 네. 비싸기도 비싸고. 네. 통증이 10개월째 있어서 좀 많이 힘드시긴 하겠습니다. 네. 병원에서 수술하는 방법만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팔꿈치까지 통증이 내려간다. 근데 너무 오래가네요. 아무리 제가 그 통증을 많이 확 줄여주진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저렇게 주사 치료를 여러 번 했는데 10개월째나 통증이 계속 가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초음파를 보면서 아픈 곳에다가 정확하게 놨는지 그리고 저렇게 통증이 오래 간다면 그
찢어진 부분에다가만 놓는 게 아니라 신경 차단술을 좀 같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에서 통증을 결국에는 인지하는 거예요. 이 어깨에도 신경을 3 군데에다가 우리가 차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차단이 신경을 끊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신경에서 통증을 잡고 인지하는 거를 무디게끔 블럭을 해 주는 거예요. 일시적인 블럭. 고거를 해 주는 거고 국소마 취제를 사용해서 블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경에서 자꾸 흥분을 하지 못하게끔 고런 종류의 약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뭐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 종류의 약들을. 그렇게 해 주면 저렇게까지 오래 아픈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고런 종류의 치료를 함께 받아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치료를 하시긴 했거든요. 근데 효과를 못 본 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희정 님께서는 거북목. 네, 거북목도 결국에는 어깨 통증도 어깨 통증이고요. 실은 제가 이거 어깨 통증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거북목하고 경추성 뭐 두통 요쪽 같이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 뭐 다 연결돼 있잖아요, 어깨. 그리고 오십견 맞나요? 오십견하고 거북목하고는 뭐 직접적으로 같은 질환은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간접적으로의 연관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 항상 환자들한테 말씀드려요. 허리가 안 좋은데 이제 저는 허리가 안 좋은 환자들은 MRI를 이제 찍게 될 때가 꽤 많잖아요.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이제 안 좋은 환자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때 꼭 목을 익스텐디드 뷰라 그래 가지고요. 조금 금액을 약간 더 추가하면은 그러면 목까지 같이 찍는 뷰가 있어요. 그 MRI에 고거를 같이 찍습니다. 왜냐하면 허리 안 좋은 분들이 경추까지 안 좋은 경우가 거의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모님한테 유전이 50%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조금 탓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좋습니다. 같이 안 좋으신 경우가 많아요. 목도 같이 그래서 안 좋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론 뭐 오십견하고 거북목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각각이지만 거북목 자체가 오십견을 더 촉발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운전이 직업이다. 그러면 라운드 숄더 가능성이 되게 높죠. 이렇게 될 테죠. 어깨 관리법을 알려주세요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이고 근데 벌써 우리 시간이 지금 되게 많이 지나 버렸어요. 어깨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요. 석회성 건염인데 되게 유익한 내용이 엄청 많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석회성 건염 어깨에 석회 껴있는 거 사진 보여드리면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요. 여기 이거 석회인데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있는 분들은 별로 안 아파요. 이렇게 생긴 분들은 별로 안 아파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기면 아파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있는 분들은 또 생각보다 안 아파요. 이렇게 되면 아파요. 얘가 이제 녹을 때쯤 아픈 거예요. 녹을 때쯤. 얘가 녹을 때쯤 너무 아파할 때 주사바늘을 2개 찔러 넣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뽑아주면 돼요. 이런 마보티지 뭐 이런 시술 방법이 있어요. 얘도 초음파로 할 수가 있고요. 딱 봐도 50견이죠. 안 올라가요, 팔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할아버지만 이러신 게 아니에요. 보면은 저는 40대 환자분도 봤어요. 이렇게 아프신 분도 어깨가 굳어서 회복되는데 2년도 걸린다니까요. 이런 분들 또 하는 치료 방법이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우선 마취부터 해요, 어깨에다가. 그다음에 어깨 이 캡슐을 막 볼륨 여기다가 막 생리식염수를 집어넣어서 어깨를 뜯어요. 막 이렇게 뜯은 다음에 강제로 돌려요. 어깨가 마취를 시킨 다음에. 뭐 이런 시술 방법도 있고요. 어깨 질환 셀프 체크하는 방법 다시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의 운동 방법으로 재활을 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좀 알아왔습니다. 그거를 정리를 해서 다음번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또 어깨도 관절염이 있어요. 관절염 치료도 초음파를 보면서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운동 많이 하고 와서 다치는 그 어깨 요것도 좀 말씀드려보려고 그래요. 푸시업 너무 많이 하시지 마셔라. 경추성 통증과 구분하기 요런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 내장 질환과 연관통 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환자분들이 하도 안 나면은 요런 내장 질환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담낭 질환, 그다음에 휘두르지 말아라 뭐 요런 거 마지막으로 다 말씀드리고요. 또 암하고 구분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어깨가 만약에 불편하시면은요. 그러면 또 질문 얼마든지 다 답변을 드려볼 테니까요. 주변에서도 어깨 불편하신 분들 있으면은 다 다음번에 또 한번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시간에는 요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 어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